자, 주식 왕초보 아카데미 또 교실에 오신 여러분들도 환영하는데 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달 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냈지? 저는 시원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도 좀 빠지고 한 4kg 빠졌다고 들었는데 네, 5kg 뺐습니다. 5kg 빠지고 네. 이게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라는 게 우리 신피디를 보더라도 나이가 한 5년은 정말 젊어진 것 같아. 1kg에 1년 정도. 그래서 지금 45 아니야. 이제 곧 30대로 접어들 수 있을 것 5kg 더 같은데. 빼야 되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든 우리 30대. 고은정 씨는 어떻게 지냈지? 저는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어. 수익은 안 났지만 알려주신 대로 복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좋은 자세고 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내가 보기엔 한 10,000끼를 먹어도 그렇게 네. 실력이 안 느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 그런데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될 거니까 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백 PD는 어떻게 지냈지? 저는 그냥 뭐 좀 장이 좋지가 않잖아요. 힘이 좀 없네. 장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왜 이래? 수익이 잘 안 나서? 파란색이 전 싫습니다. 아, 오늘도 전 파란색이 싫습니다. 내가 판서를 빨간색으로 할게. 네, 꼭 빨간색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주식표에서 캔들을 하고 이동평균선을 했단 말이야. 이제는 주식표의 마지막 세 번째 거래량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거래량이 뭐지? 신PD는 거래량이 뭐지? 신PD. 3인칭 화법을 하신 신PD는 거래량을 신PD는 거래량을 일단은 많으면 좋은 거죠. 거래량은 많으면 좋다. 일단은 몰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거래량이 적은 건 나쁜 건가? 거래량이 적으면 일단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그죠? 사람들이 뭘 해줘야 되는데 거래가 탁탁탁탁탁 돼야지 이제 네. 뭔가 좀 이제 재밌는 것 같다. 그래야지 뭐 주식 영화나 이런 데도 봐도 거기서 영화에서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내가 여기서 막 10원 깎아놓고 막 100원 먹고 막 이러는데 근데 100원 그냥 깎고 10원 갑자기 먹으면 막 10초에 한 번씩 그냥 깎아가 올라갔다 깎아가 내려갔다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보 투자자들이 우리 신 PD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가 많은 거를 어쨌든 좋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 그게 절대 틀리다는 건 아닌데 주가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주가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또는 아주 제한적인 박스권으로 횡보할 때가 있잖아. 그때에 따라 거래량의 해석은 되게 많이 달라. 그거를 오늘 좀 공부를 좀 계속 하려고 해. 이런 말이 있어. 주식시장에 거래량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 그리고 거래량은 세력들의 발자취. 이게 뭔 뜻일까? 거래량은 주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술적 분석에 대한 공부를 일단 다지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했던 기술적 분석은 주가의 후행성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 그것이 일부 상당히 맞기도 해. 그런데 투자자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가들이 다른 거는 다 후행성일지라도 거래량은 선행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해. 그것이 왜 그럴까? 일단 거래량이 나오고 그 뒤에 그런 패턴들이 잡히는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것도 반은 맞을 수 있어. 실시간이라?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거야. 거래량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투자 심리라고 보면 돼. 우리가 캔들이 어떤 윗꼬리가 달리고 아랫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달리고 양봉이 달리고 뭐 이런 것들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파악하곤 했잖아. 그리고 또 캔들은 뭐야? 종가가 항상 중요하단 말이야. 장중에는 음봉이 나왔다가 종가에는 양봉이 나올 수도 있잖아. 오후장에는. 그보다 먼저 선행하는 게 거래량이지. 만약 그런 상태에서 오후장에 거래량이 증가한다? 거래가 늘어나면 좋다 그랬잖아. 그지? 일단 도파민 터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 세력들의 발자취라는 주가의 선행지표라는 그런 얘기를 내가 먼저 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지, 그지? 네.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야. 두 번째, 시장의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교력으로 나타나는 결과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거래량이 뭘까?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의 총합이잖아, 그지? 그렇죠. 그지? 그러면은 매수하는 사람이 매도하는 사람보다 더 강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매수가 더 강하면.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은. 가격을 올리겠죠. 그렇겠지. 네. 정확해. 그래서 내가 주가가 오를 때, 내릴 때, 횡보할 때의 경우의 수, 이 세 가지 경우의 수와 거래량을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아까 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해석을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이제 조금씩 좀 하고 있잖아. 아주 소액으로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던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항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언제나 언제 제 생각과는 언제나. 다르게 하더라고요. 제 맞아. 생각과 항상 반대로. 다르게. 왜지? 초보 투자자는 항상 실수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성공 가능성이 또 높은 거야. 실수가 아니라 농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 해석인데 거래량 바닥은 주가 바닥. 이거는 맞는 얘기야. 90%는 맞아. 그런데 나머지 10%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한다? 요것도 한 80% 맞아. 그 다음에 거래 급증, 주가 급증, 요것도 80%는 맞아. 단기 고점이지 하루 이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있어. 지금 뭐 그런 종목들이 꽤 있잖아, 현재도. 유한양. 거래량 감소, 주가 하락. 유한양. 이것도 한 70% 내지는 60%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거래량 바닥, 주가 바닥. 다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지, 그치? 네. 이게 하나, 둘, 셋, 넷. 주가의 메커니즘인데 다음 강에서 내가 이거를 사례별로 다 보여줄 거야. 주가 상승 시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살 놈 다 샀다. 내가 너무나 원하는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야. 근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해석이야.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지? 주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줘야지 이렇게 주가가 추세를 딱 계속 가거든. 그런데 갑자기 거래가 또 끊겨봐. 이 가격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이 많은 거야. 사는데 주저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그런 현상을 딱 알게 됐어. 그러면 백PD는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한 200% 났어. 어떻게 할까?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어. 팔고 싶겠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사는 애들이 없네? 나는 그럼 팔아야 되겠다라는 수익 실현의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유지를 해줘야지 뭐 빵빵 터지지 않아도 돼. 유지만 해줘도 되거든. 근데 이렇게 감소했어. 그러면 조만간 하락 반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잘 맞아. 그런데 예외가 있어. 완전히 바닥에서 이런 어떤 이 세력들이 1,000원에서 그냥 다 잡은 거야. 10,000원까지 하나도 안 팔아. 이러면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아도 주가가 오를 수가 있어.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지. 가끔 있잖아. 1년에 한두 개나 사고 나는 종목들 가만 보면은 거래량 없이 그냥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떴다가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급락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리츠주라든가 뭐 소형주야. 그래야지 이렇게 딱 물량을 이렇게 밑에서 잡아놓고 이렇게 물량 없이 이렇게 오르는 종목 그런 것들이 왕왕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이야. 자, 그러면 또 한번 요거 충분히 이해됐다고 보고 중요한 개념이야. 그다음에 주가가 하락 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주가 상승의 신호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다. 가장 좋은 호재는 주가가 하락하는 거고 가장 나쁜 악재는 주가가 많이 오른 거다.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들어봤나? 지금 느낌은- 들었습니다. 지금 들었어? 저는 그거는 그렇습니다. 내가 살 때가 저점이다. 그러고 싶은 거지. 그런 소망인 거지. 내가 살 때가 고점이죠. 이제.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어 고은영 씨가 삼성전자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 있어. 이거를 사고 싶어 막. 근데 그게 10만 원이야. 너무 비싸. 그런데 걔가 6만 원까지 떨어졌어. 삼성전자는 사야 될 것 같아. 사고 싶지 않아? 사야죠. 응.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고은영 씨만 있을까? 피디님 샀습니다. 이미 사셨을 것 같은데. 샀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하나 샀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주식 그리고 또는 뭐 좋은 주식 예를 들어 응? 이렇게 예전에는 뭐 3,000포인트였어. 얼마 전에 우리 2,900까지 갔었잖아. 근데 지금 2,300이야. 단기간에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사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야. 박앤세일이니까. 주가 상승 시 거래량이 감소하면 매수하는 사람이 이제 가격 부담을 느껴서 못 산다 그랬잖아. 아까는. 근데 이거는 주가 하락했어. 삼성전자가 10만 원에서 6만 원 떨어져. 야, 찬스. 사고 싶어.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그래서 주가 상승의 신호로 해석이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정확하게 이해되나? 네, 아주 네. 정확하게. 이게 이해가 되면은 거래량의 50% 이상이 다 이해가 된 거야. 오, 벌써 반이나 이해를 되게 해버렸네. 쉽잖아, 그지? 오,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상황에 빗대서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나. 내 심리가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라고 생각하면 돼. 아주 그냥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그치? 자, 이 개념을 대해서 또 설명을 할게. 직전 고점의 거래량을 상회를 한다.
추가 상승이다. 즉 이건 뭐냐? 거래량이 탕탕탕탕이니까 치고 간다는 뜻이야. 여기 10,000원의 주가 고점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근데 거래량이 뭐 100만 주야. 그런데 이 10,000원을 돌파를 할 때 90만 주가 터지거나 80만 주가 터지면은 이 물량 100만 주의 물량을 소화를 하기가 힘들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120만 주가 터지면은 이 100만 주의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야. 이거는 너무나 맞는 얘기야. 궁금해요. 물량을 소화한다는 게 무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충분히 수반이 되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는 거를 소화한다라고 표현을 해.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소화 불량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나? 막히는구나. 근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 거래가 어느 정도 충분히 수반되면서. 그래야지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하는 거야. 심리적으로 내가 10,000원에 샀어. 10,000원에 샀는데 떨어졌어. 쫄아 안 쫄아? 쫄아요. 쫄지. 그러면 내가 10,000원에 샀어. 10,000원에 오면은 팔고 싶어 안 팔어? 팔고 싶어요. 팔고 싶잖아. 팔고 싶죠? 그런 물량들을 소화를 해주는 거지. 거래라는 게 수반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샀은 거야. 왜 저도 팔고 싶죠? 더 오를까봐. 더 오르니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가 아니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요? 이제 이게 나는 팔고 싶어. 나는 여러분들이랑 공부하는 게 너무나 재밌어. 전 더 사고 싶, 더 살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순수해. 저 내려갔을 때 이미 샀을 거 아니야. 내려갔을 때도 샀죠. 응. 올랐으니까. 아니 올라갔을 때 사셔서 내려갈 때 파시. 본전을 찾을 생각이 없는 거야. 당연히 본전 찾을 거면 제가 주식을 왜 합니까? 본전보다 더 올라가 주식을 했지. 일단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또 잘 돌아가자고. 자, 그리고 두 번 마지막으로는 주가 고점의 대량 거래. 이거 매도다. 거래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이격이 팡팡팡 터지면서 주가가 올랐을 때 그걸 우리가 상대적으로 고점이라고 하잖아. 그지? 네. 그럴 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게 있어. 고점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유성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올 때, 그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시그널이다라는 우리가 공부했잖아. 네. 그러면 그런 게 딱 나왔을 때가 삼성전자라든가 주요 종목들 보면은 고점 나올 때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윗꼬리가 굉장히 그래. 윗꼬리가 기는 건 내가 무조건 안 좋다 그랬잖아. 네. 그지? 대부분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서 거래량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져. 이거는 그냥 거의 뭐 99% 그냥 매도야. 그 사람들이 이제 고점이라 해서 다 팔아버리는 그렇지,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서 거래량이 많아 보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무조건 거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정말 확실한 어떤 그 매도의 시그널이다. 고점, 즉 이격이 크게 확대하면서 피뢰침이라든가 이런 어떤 굉장히 보기 불편한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크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질 확률이 높고 그럴 때 캔들이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매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하고, 반대로 주가 저점의 대량 거래 많이 떨어졌는데 개파락이 나왔어. 근데 아침에 되는 개파락인데 오후 되니까는 양봉이 딱 나와. 그리고 밑꼬리가 쫙 달려요. 잠자리형. 잠자리형. 우리 공부했잖아.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똑같은 거야. 그럼 이제 거래량이 또 밑에서 쫙 늘어났겠지, 그치? 정반대의 어떤 흐름이지, 그치? 다들 싸다고 우울을 그치. 하구나. 많이 떨어지고 나서의 대량 거래, 많이 오르고 나서의 대량 거래는 각각 매도와 매수 신호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기본적인 거래량의 정의야. 지금까지 다 배운 거 보면은 항상 고점에서 포착한 신호와 저점에서 포착한 신호가 중요해요. 어느 그렇지. 시점에서 이 신호를 내가 확인을 했느냐. 그렇지. 변곡점은 굉장히 중요하고 주식이 예를 들면 굴곡이 되게 크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이라든가 고점과 저점을 잡는 시도는 투자자들이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